안녕하십니까.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. 삶의 스토리 30번째 키워드는 수용입니다. 제가 이 수용이라는 글자를 사전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말리지 않는 녹용을 수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해서 물에 녹는 거를 수용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는 것도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싶고, 그리고 또 건강하고 싶은 삶을 누구나 꿈꾸고 있는데, 행복과 건강의 관점에서 수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기본적으로 어떠한 삶도 행복하고 싶고 어떠한 삶도 건강하고 싶다라는 우리의 목표는 있습니다.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갖추기 위해서 수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, 과연 건강과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서 수용은 무엇을 의미할까? 라고 할 때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 봤습니다. 일단 수용은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근데 구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받아들인다라는 걸 말할까? 라고 했을 때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.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의 건강의 지표로서 수용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통의 지표에서 수용이라는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관계의 지표에서 누군가를 좀 바라볼 때 수용의 관점에서 타인을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정신건강의 지표에서 수용은 뭘 의미할까? 했을 때 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. 예쁜 모습도 가지고 있고 미운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유능한 면도 있고 잘난 면도 있고,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저의 일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좀 알면은 좀 싫은 것도 있습니다. 무능하기도 하고 못난 부분 혹은 취약한 부분, 그래서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좀 들여다보니까 유능하면서도 잘난 면들은 되게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부분에 에너지를 정말 많이 쏟습니다. 반면에 무능하고 취약하고 못난 그 감추고 싶은 부분에도 에너지를 정말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정작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가 없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예쁜 눈도 내 눈이지만 못생긴 코도 내 코인 겁니다. 제가 예쁜 눈을 더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고 내 못생긴 코를 계속 감추려고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, 마음을 제대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.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, 그거를 우리가 수용이라고 표현합니다. 못하는데 어쩌겠어, 이게 난데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같고, 우리가 좀 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, 수용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, 특히 소통을 할 때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,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법으로서 수용도 있습니다. 누군가하고 얘기하면서 오 진짜? 그래서 정말로?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대방이 얘기를 더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. 이를 수용이라고 표현합니다.
또한 이런 긍정적인 언어적인 표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소리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도 수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카페에 가게 되면 특히 이제 연인들을 좀 잘 모니터링 합니다. 그러면서 저 연인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. 저 연인들은 조만간 끝나겠구나. 물론 100% 절대적으로 맞추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예측은 좀 가능합니다. 우리가 말은 작정하면 상대방을 좀 속이는 게 좀 가능합니다. 그래? 진짜로? 이렇게 연기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언어는 속임이 가능하지만 얼굴 표정, 몸짓, 목소리 톤 이런 것들까지는 숨기는 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언어적인 단서는 속임이 가능해도 비언어적인 단서는 속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카페에 가면 저 커플 조만간 끝나겠구나.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두 사람의 자세를 보면 압니다. 우리가 서로 관심이 있으면 몸이 앞으로 약간 기울입니다. 그런데 나 정말 너한테 관심 없으면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팔짱을 끼고 막아내는 자세들을 보면은 쟤네들은 서로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나 너한테 관심 있다라고 하는 단서로서 언어적인 단서, 비언어적인 단서 조금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의 지표로서 수용이라는 말도 씁니다. 특히 이제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설명한 이론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할 때 갖추고 있어야 할 태도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. 하나가 공감적이에, 하나가 수용,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진실성. 이 세 가지의 태도를 설명합니다. 자, 그때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가 지녀야 될 태도인 수용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분석을 해보면 무조건적, 긍정적 존중이라고 표현합니다.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갖고 있어야 될 태도이고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상대방을 존중을 하는데 조건을 붙여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입니다. 너는 뭔가 예뻐서, 너는 잘생겨서, 너는 부자여서, 너는 이걸 잘해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, 그리고 이왕이면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못생기고 못나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쁘고 좀 긍정적인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찾아서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적, 긍정적 존중을 또한 수용으로 표현합니다. 그럼 이거는 상담자가 지니고만 있어야 될 태도일까? 아닙니다.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타인들이 있습니다. 그 중요한 타인들에게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될 자세이고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.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갖추고 있어야 될 혹은 자녀도 성장하면서 갖춰야 될 태도일 것이고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갖추고 있어야 될 태도일 것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찐 친구한테도 갖추고 있어야 될 태도이고 자세인 겁니다. 그래서 상담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중요한 타인을 위해서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도 있으면 좋겠습니다. 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타인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나와 타인을 무조건적, 긍정적 존중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. 3스토리 시즌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
제가 3스토리라고 하는 컨텐츠로 30개의 키워드를 좀 선택해서 대략 한 10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는데, 이제 이 시즌은 좀 마무리를 하고 시즌2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시즌2는 북스토리로 준비를 할까 합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저의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